이거는 굉장히, 이런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이시라면 레이저를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라면 일단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엿보이는 사례입니다. 황반 변성이 맞다고 하면 습성이라면 바로 주사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주신 댓글에 의한 정보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바로 주사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단 습성 황반 변성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황반 변성이 맞다면 건성 황반 변성일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는 급성기에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쉽긴 하지만 병원 외래 진료를 주기적으로 다니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황반 변성은 기본적으로 건성이든 습성이든 수술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고 한 원인 질환으로서의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저한테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뭐 황반 원공이나 망막 점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막 점막이나 황반 원공을 의사들에 따라서는 환자한테 이제 와닿지 않는 진단명이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황반에 생기는 노화 현상이고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황반 변성이다 라는 의미로 황반부에 변성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황반 변성으로 얘기를 듣고 진단명으로서의 나이 관련 황반 변성으로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는 병이었다고 하면 해당 질환이 망막 점막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기까지 추정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단과 환자분의 검사 결과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망막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전통적인 치료 기준, 적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망막이 얇아진 것만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망막 열공이 있거나 망막이 찢어졌거나 또는 이에 동반된 망막 박리가 있을 때 레이저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망막이 얇아져 있는 것만으로는 꼭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막 의사로 지내다 보면 요거는 망막이 얇아졌지만 아직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좀 지켜봅시다 한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 나중에 망막이 찢어져서 망막 박리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견했을 때 조금 적극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예방적으로 미리 레이저를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망막 의사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또는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심하다고 하면 예방적인 의미의 치료는 시도되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망막 조직이 얇아지거나 망막 열공 이런 게 생기는 부위는 아주 주변부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시력이나 시야에 거의 미치는 영향이 없고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레이저로 인한 불편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예방적으로 해서 추후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망막 박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이시라면 레이저를 할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라면 합니다. 망막이 얇아진 부분이 있고 추후에라도 열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는 이제 의사 판단이 들어가겠죠? 단순히 조금 얇아져서 지켜볼 만한 거랑 아직 열공은 없지만 이거는 나중에 열공이 생길 확률이 좀 있겠다 싶다면 예방적인 레이저를 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